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Unit 5 B were, was.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be의 과거형인 were와 wa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26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교재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재는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직접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또는 카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는 다른 서술어들과 달리 과거형이 두 개가 있죠. were와 was로 두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You were a farmer, weren't you? 자, you는 객관일까요? 주관일까요? 영어로 생각하기는 객관과 주관을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you예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서 파악을 해야 되죠. You were a farmer. 자, a farmer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you는 한 명이겠죠. weren't you? 이거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평서물 먼저 말해놓고 부가 의문문을 붙여서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렇게 주어가 객관일 때는 B의 과거형이 were로 바뀝니다. 다음 문장, My father is a baker. 자, baker는 뭐예요? 제빵사죠. is a baker. 현재가 아니고 계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현재는 지금이고 영어의 is는 계속이란 말이에요. 현재만 제빵사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말 현재와 영어의 현재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의 현재 시제를 계속형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과거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My father was a baker 라고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문으로 보면 He was a fisherman 이죠. 그렇다면 왜 s를 붙였을까요? 왜 were를 쓰지 않았을까요? 자, my father를 다시 말하면 he죠. he는 남자 한 명이죠. 지구상에 남자가 수십억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남자를 말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he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알아들을 뿐이지 그냥 이렇게 문장 하나만 있다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he라고 했을 땐 주관적이 됩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못 알아들 때 그것이 너도 아는 he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즉 전체 문장을 객관적으로 사실로 바꿔주고 싶을 때 s를 붙이는 거예요. s는 언제 쓴다고요? 객관화할 때 쓰는 거예요. 영어의 서술어는 객관화를 하고 주관화를 합니다. 주관화라는 건 뭐예요? 서술어에 ing가 붙거나 to v로 바뀌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주관화예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관련 문법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왜 s가 붙었나 하는 것이죠. 주어가 주관일 때 주관이라는 건 곧 생각이라고 그랬죠.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문장을 나는 사실로 말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서술어에서 객관화를 해서 전체 문장을 사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자체는 사실인데 이 be의 경우만 유난히 두 개로 나뉘어요. 주어가 객관이냐 주관이냐에 따라서 객관이면 were를 쓰고 주관이면 was를 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be 자체가 주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be는 주관술어인 will이나 shall이나 can이나 may나 must나 ought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객관적이에요. 사실을 말을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동작인 do에 비해서는 이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do에 비해서는 주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do에 비해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만들 때도 객관과 주관을 구별해서 주어의 객관과 주관을 구별해서 were와 was로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럴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고급 영어에 가면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법이에요. 아무튼
s를 붙여서 객관화를 해줘요. 그래서 he was a fisherman이 되는 것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fisherman, fisherman,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fisherman이라고 하죠. 아까 첫 문장에 farmer가 나왔었죠. 농부죠. 자, 이런 식으로 농부입니다. farmer라고 하죠. 그리고 베이커는 이렇게 빵을 만드는 사람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y mother is a housewife. My mother까지만 보면 객관적이라 할 수 있죠. 그쵸?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My mother를 다시 말할 때는 she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명의 여자들 중에서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My mother도 큰 범위 내에서는 she에 속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주관이니까 서술어에서 s를 붙여서 객관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로 바꿔주는 것이죠. She was an office worker. office worker가 사전에 나와 있어요. 발음 들어보세요. office worker, office worker, 그런데 영어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직 종사자라고 하면 그 중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인 직책을 말하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는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픽사베이에서 찾아본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오피스 워커라고 하지만 각자의 직책이나 직급으로 구분해서 세분해서 말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 They were busy 라고 했어요. 자, they는 복수죠. 복수라면 상대방도 이게 여러 명이구나 라고 알아듣죠.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화를 하지 않고 원래 과거형인 were를 쓰는 거예요. 과거 자체가 객관화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be만 유달리 s를 붙여서 was라는 형태가 따로 있는 것이죠. 다시 예문을 살펴보면 My father is a baker 라고 했어요. He was a fisherman. 현재는 제빵사고 과거에는 어부였죠. 그래서 is와 was로 시간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My mother is a housewife. 현재는 주부죠. She was an office worker. 과거에는 사무직 종사자였어요. 회사를 다녔어요. 지금은 아니죠. 과거의 특징이 뭐예요? 현재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is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쵸? 과거에도 그런 거예요. 이 문장만 보면 My father is a baker 하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되는 건데 He was a fisherman 이라고 말을 이어서 한다면 과거에는 어부였고 현재와 미래에는 베이커가 되는 것이죠. 계속이라는 것은 과거 언제부터 미래 언제까지인지 범위가 없어요. 그 자세한 설명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지진 않았어요. 초급에서 중요한 거는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영어 문장을 보거나 들을 때 그것을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황을 떠올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지 이게 나중에는 저절로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 문장을 가지고 하면 어렵죠. 긴 문장이라는 것은 짧은 문장들이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장을 하는 기초 단계에서 상황을 떠올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초급에서 중요한 거는요. 개별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 떠올리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상현실 듣기, 가상현실 말하기를 해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구글에서 번역기라고 검색을 하면 영어 문장을 넣었을 때 번역이 나와요. 그리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My father is a baker. 자, 이렇게 듣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말이 마치 내가 하는 말인 것처럼 상상을 하라고 그랬죠. 그게 가상현실 듣기라고 했어요. My father is a baker. 따라하는 게 있죠. 쉐도잉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직접 해보시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처음에 이렇게 쉬운 거부터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따라하는 거,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하게 되면 내 말이 아주 유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상현실 듣기, 가상현실 말하기입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쉐도잉이란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익숙해졌을 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 문장들을 전부 다 상황을 그려야 돼요. 상황을 그리려면 짧은 문장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영어를 쉐도잉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면 상황이 안 그려지죠. 단어도 모르는데 무작정 따라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문장의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y uncle was a postman. 우체부라는 뜻인데 발음 들어보세요. postman, postman, 이게 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포우예요. 영어 알파벳 O가 우리말 O가 아니고요. O거든요. 그래서 역시 postman 이럽니다. 그리고 man은 man이 아니고 강세가 앞에 있어서 약화가 돼요. 발음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약화된 거예요.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man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단 약화된 발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국 발음 들어보세요. postman, postman, 영국 발음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먼에 가깝게 나죠.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My brother is a policeman. 경찰관이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policeman, policeman, 영국식은 policeman, policeman, 자, 이거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는 포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서 약화가 돼요. 그래서 포우가 아니고 포 하고 약화된 발음이 나죠. 네, police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포가 아닌 거에 주의하세요. He was a mailman. mailman도 우체부인데요. 발음 들어보세요. mailman, mailman, 영국식은 mailman, mailman, 자, postman과 달리 mailman 할 때는 그대로 에 소리가 나죠.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강세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man 그러거든요. postman 할 때는 약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런 규칙이 발음 규칙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모든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또는 원어민 발음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글로만 공부할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My sister is a singer. 싱어는 가수죠. 잘못 발음하면 싱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sing은 노래 부르다고 singer라고 하게 되면 가수가 되는 것이죠. ER이 붙으면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singer, singer, 다음 문장 She was a dancer. dance는 춤추는 것이고 ER이 붙었으니까 춤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sing은 SING예요. 거기에 ER이 붙은 것이고 dance는 DANCE까지거든요. 이렇게 끝이 E로 끝날 때는 그냥 R만 붙여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dancer, dancer, 다음 예문 I was a fireman. fireman은 소방관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fireman, fireman, 아까 postman처럼
이게 약화가 되죠. 그래서 man으로 발음이 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거. I인데 was를 썼죠. You일 땐 were를 썼죠. You는 객관이니까 were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왜 s를 붙일까요? s는 언제 붙인다고요? 주어가 주관일 때. 근데 왜 내가 주관일까요? 나는 객관적이죠. 과거의 나는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was라고 s를 붙여서 객관화를 해주는 것이죠. 왜 그런지에 대한 관련 문법은 2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과거의 나는 20년 전의 내가 있어요. I was a student 20 years ago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I was in love with Lynn at college. 대학 다닐 때 과거가 있죠. 그 다음에 I was in Canada last year 라고 했어요. 작년의 내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과거에는 내가 무수하게 존재를 하죠. 그쵸? 그 중에 어떤 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럿 중에 하나니까 주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현재의 나는 객관적이에요. 계속되는 나도 객관적이죠. 하지만 과거의 나는 무수한 시간 중에 아주 많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여럿 중에 하나로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I에 대해서는 객관화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were가 아닌 was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문 보겠습니다. We were not firemen. men이 되면 복수가 되죠. man은 한 명이고 men은 여러 명이에요. 발음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man은 위아래로 입이 벌어지는 거고 men은 양옆으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애가 있고 애가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영어는 아직까지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man은 위아래로 man, men은 양옆으로 man 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장 They were not carpenters. carpenters는 뭐예요? 발음 들어보세요. carpenter, carpenter, 목수를 carpenter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목수를 carpenter라고 하죠. 여러 명이니까 carpenters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You were not a cook, were you? 자, 여기서 a cook이 나왔기 때문에 you는 단수가 되는 것이죠. cook이라는 것은 요리하다도 되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요리사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er이 붙으면 사람이나 사물이 된다고 그랬죠. cook의 경우는 er이 붙으면 사람이 아닌 사물이 돼요. 그래서 요리 도구를 cooker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cook, cook, 다음 예문 He was not a reporter. 발음 들어보세요. reporter, 보도기자, 리포터라고 하죠. 우리말에서도 그냥 리포터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하는 사람을 리포터라고 하죠. 다음 예문 She was not a judge. 발음 들어보세요. judge, judge, 판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 was not a dancer.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문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상현실 듣기, 가상현실 말하기로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고 말을 하라고 그랬죠.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 라는 책은 작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 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의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